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천호역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아침 6시 55분입니다. 드디어 오늘 영화 1947 보선이 개봉이 됐습니다. 자, 1947년 서윤복 선수의 보선 마라톤 우승의 쾌거를 소재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제목 1947 보선이 드디어 오늘 개봉이 됐습니다. 자, 어제 영화 개봉을 하루 앞두고 영화 1947 보선에 관하여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1897년에 시작돼서 올해 2023년까지 126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오랜 역사와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 보선 마라톤 제51회 대회였던 1947년의 미 군정 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윤복 선수가 동양인 최초로 보선 마라톤에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보다 11년 앞선 1936년 일제강점기에 송기정 선생께서는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에 그 당시에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셔서 한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치셨는데요. 그 베를린 올림픽 우승은 일제강점기 시절이다 보니까 일장기를 달고 출전해서 우승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47년 미 군정 시절에는 해방이 된 상황에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해서 우리나라 서윤복 선수가 국제 스포츠 대회 역사상 우리나라의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 역사상 태극기를 달고 출전해서 최초로 우승했던 대회가 바로 1947년 제51회 보선 마라톤 대회 우승의 쾌거인데요. 그때 서윤복 선수는 2시간 25분 39초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선 마라톤 그 당시에 50년 역사상 동양인으로는 최초의 보선 마라톤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은 2시간 29분 19초의 올림픽 신기록이었던 반면에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47년 서윤복 선수의 보선 마라톤 2시간 25분 39초의 우승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의 쾌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민족 지도자이셨던 김구 선생께서는 서윤복 선수에게 족패천하라는 사자성어 휘호를 선물을 하셨습니다. 철각의 다리로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의미로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선물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자인 서윤복 선생의 모교인 서울 숭문고등학교 교정에는 족패천하라는 그 비석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영화가 드디어 오늘 개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50년에는 우리나라 선수 3명이 보선 마라톤 53주년 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 했습니다. 1, 2, 3위를 싹쓸이 했는데요. 1950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제54회 보선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은 함기용, 은메달은 송기륜, 동메달은 최윤칠 선수, 이런 식으로 세 분이 금은 동메달을 다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우승자 송기정 선생과 1950년 제54회 보선 마라톤 우승자 함기용 선생은 같은 서울 양정고등학교 출신이고요. 1947년 서윤복 선수는 숭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최근에 제가 촬영했던 세계 여성 최초로 42.19km 여성 최초 완주자가 1967년 보선 마라톤 70주년 대회 때 그 당시에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여성 최초로 보선 마라톤을 완주함으로써 세계 여성 최초
42.19km 완주자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그 선수가 번호표를 달고 뛰었던 261번은 영구 결번 처리가 돼서 그분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번호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1971년에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도 여성의 출전을 허용을 했고요. 또 197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여성의 참가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여자 마라톤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서린 스위처의 여성 최초 42.19km 완주가 있었던 1967년 당시에는 여성은 마라톤 출전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시절인데요. 캐서린 스위처 선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여성 마라톤의 개막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마라톤의 전설,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하면 존 켈리 선수입니다. 존 켈리 선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켈리 선수는 116년 전통의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그분은 미국인 존 켈리 선수인데요. 1907년 출생이고 2004년 사망이시니까 97년 동안 생존하셨던 미국의 존 켈리 선수는 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냐면, 보스턴 마라톤에 61번 출전해서 58회 완주를 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 61번 출전 58회 완주 중에서 우승을 2번을 하고 준우승을 7번을 하고 10위권 안에 들어간 경우가 또 15번이나 될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한 것은 1935년 대회와 1945년 대회 2번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관련해서 송기정 선수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우승하고 나니까 같이 출전해서 18등밖에 못했던 미국의 존 켈리 선수가 송기정 선수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스터 손, 당신이 신고 달려가지고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그 마라톤화를 나한테 선물해 주시오. 그럼 나는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다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라고 부탁을 했고, 송기정 선수가 그의 요청에 따라 존 켈리 선수에게 그 마라톤화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2차례 정도 마라톤화 새 신발을 송기정 선수가 존 켈리 선수에게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송기정 선생과 존 켈리 선수는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데 존 켈리 선수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긴 하지만 올림픽의 우는 따르지 않아서 송기정 선생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 존 켈리 선수는 미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18등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12년 후인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존 켈리 선수는 21등밖에 못할 정도로 존 켈리 선수는 올림픽에는 우운이 따르지 않았는데요. 보스턴 마라톤은 전설입니다. 그래서 존 켈리가 1935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에 최초로 우승했고, 두 번째로는 1945년도에 우승을 했는데요. 자, 존 켈리 선수 관련해서 상심의 언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상심의 언덕. 세계 5대 마라톤 하면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런던 마라톤, 베를린 마라톤인데요. 그 중에 보스턴 마라톤 코스가 굉장히 난 코스입니다. 업다운이 심합니다. 특히 32km 지점에는 상심의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상심의 언덕이란 말의 기원이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켈리와 관련해서 생겼고요. 그 자리에 후반부에 완만한 경사가 계속 오르막길이 한 2-3km 진행이 됩니다. 32km 지점에서 한 34.5km 지점까지 완만한 경사 오르막길이 계속이 되는데요. 그 표고차가 40m 정도가 올라갈 정도로 한 2.5km 정도 쭉 오르막길이 연속됩니다. 그것을 상심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게 존 켈리와 관련해서 그 말이 생겼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936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말이 생겼는데요. 그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36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하면 그해 8월 9일에 송기정 선생이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 1936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상심의 언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이번 연도에도 우승하리라고 기자들은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존 켈리 선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쭉 잘 달렸는데요. 한 28km 지점에서 그 초반에는 이제 존 켈리 선수가 평균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같이 출전했던 아메리칸 인디언 출신의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치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오버페이스 비슷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속도를 냈는데요. 그런데 28km 지점에 도달하니까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지쳤던지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했던 존 켈리, 즉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 선수가 지쳐서 속도가 떨어지는 앨리슨 브라운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면서 파이팅!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어깨를 가볍게 좋은 뜻으로 응원의 터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km, 4km 정도 지난 32km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추월을 했던 전년도 우승자 존 켈리 선수가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완만한 오르막길이 약 한 2.5km 정도 오르막길이 전개되다 보니까 존 켈리 선수도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바로 4km 전 지점인 28km 지점에서 추월당했던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속도가 떨어지는 존 켈리 선수를 추월을 하면서 쭉 속도를 내면서 그 오르막길을 이제 주파를 합니다. 그것을 촬영했던 보스턴 글로브지의 기자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것을 뭐라고 영어로 보도를 했냐면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 즉 존 켈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그런 의미로 보스턴 글로브 기자가 보도를 한 겁니다. 제목이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라고, 존 켈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거기서 어원이 된 게 바로 상심의 언덕입니다. 즉 존 켈리가 전년도 우승자로서 열심히 달리다가 앨리슨 브라운 선수의 추월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허탈한 그러한 표정으로 추월해 나가는 아메리칸 인디언 출신의 앨리슨 브라운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상심의 언덕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요. 그 지점에 존 켈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심의 언덕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트 브레이킹 힐,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하트 브레이킹 힐, 심장 파열의 언덕. 그러니까 원래 보스턴 글로브 기자의 의도는 그 존 켈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의미로 보도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가 계속 오르막길이 되다 보니까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힘든 오르막길이다. 그래서 존 켈리의 심장을 파열시켰다, 파열시킬 정도로 힘들겠다, 그런 의미로 심장 파열의 언덕으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뜻은 상심의 언덕인데 우리나라는 심장 파열의 언덕으로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보스턴 마라톤 그 32km 지점 상심의 언덕에는 존 켈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 1992년경에 세워졌는데요. 그 두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왜 동일 인물이냐? 바로 존 켈리의 동상인데요. 존 켈리가 보스턴 마라톤에 61번 출전해서 58회 완주를 했고, 2번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7번 하고 12위 안에 들어온 것도 15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업적, 위대한 그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보스턴 마라톤의 상심의 언덕 32km 지점에는
거기에 동상이 세워졌는데 두 사람이 두 손을 각각의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동일 인물 존 켈리입니다. 왜냐하면 존 켈리가 1935년 28살의 나이로 보스턴 마라톤에 최초로 우승했을 때의 모습, 즉 청년 시절의 존 켈리와 그 다음에 존 켈리가 84세의 나이로 1991년에 마지막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완주를 했었던 그 84세의 노년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28살, 존 켈리가 28살 때 보스턴 마라톤에서 최초로 우승했던 1935년도 28살의 존 켈리와 존 켈리가 1991년 84세 나이로 보스턴 마라톤에 마지막으로 출전해서 완주했던 그 노년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존 켈리와 노년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고요. 그래서 동상의 제목이 Young at Heart입니다. Young at Heart. 마음은 영원한 청춘이란 뜻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영원한 청춘이라는 의미로 동상의 제목이 Young at Heart입니다. 그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열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나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정이 식는 순간 노인이 되기 시작한다. 즉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노인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또 이걸 좀 말을 풀이하면 청년이라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이고 노인이라도 열정이 있으면 청년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노인이 되기 시작한다 라는 말, 그게 바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의 동상인 Young at Heart, 마음은 영원한 청춘이라는 제목의 그 동상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존 켈리의 동상이 1992년경,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에 존 켈리가 61번째로 마지막 출전했던 연도인 1991년도의 이듬해인 1992년에 보스턴 마라톤의 상심의 언덕인 32km 지점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자, 오늘은 보스턴 마라톤 관련해 가지고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126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 우승일 뿐만 아니라 보스턴 마라톤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했던 1947년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의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던 그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제목 1947 보스턴이 드디어 오늘 개봉을 하는 것 관련해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1947년 서윤복 선수가 최초 우승이고 한국인으로 최초 우승이고, 그 다음에 1950년에는 함기용 선수가 두 번째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했고요. 그로부터 51년 후인 2001년에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한국인 세 번째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은 한국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마라톤 대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왔는데요. 그 종반부에 보스턴 마라톤 코스에도 서봤습니다. 자, 제가 말한 그 여행 코스가 워싱턴 DC, 해리스버그,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그 다음에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장이자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 활동했던 보스턴, 그 다음에 뉴욕 이 순으로 7박 10일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종반부에 갔었던 보스턴에서 보스턴 마라톤 실제 코스를 이렇게 걸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10월 초에 출간할 예정인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에 미국 동부와 캐나다를 여행을 하고 나서
최근 한 23일 동안 주경 야독으로 미국과 캐나다 여행기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한 100여 페이지 되고 사진까지 포함하면 한 135페이지가 되는데요. 그것에다가 2010년도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여행기, 그 다음에 2017년 7월에 일본 오사카 교토 여행기, 2017년 12월에 대만 타이베이 화롄 여행기, 또 2018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기, 또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기, 이런 기존 여행기는 이미 한 17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완성한 미국 동부 캐나다 여행기 135페이지 정도를 합하게 되면 약 한 33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번에 인문학 서적 5번째 출판을 10월 초에 할 예정인데요. 제목도 이미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동부 지역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갔었고 캐나다 갔으니까 북미 지역을 간 거죠. 그 다음에 유럽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갔으니까 유럽을 간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일본하고 대만을 갔으니까 동아시아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의 제목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10월 초에 출간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천호역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뜻깊고 보람차고 건강하고 안전한 한가위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전히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슬비가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천호역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서 22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